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 4일 동안 많은 분들께서 또 제 채널에 이 파이 관련 댓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가 바라보는 시각은 비트나 이더보다 더 획기적이고 정말 화폐를 대체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만의 잔치일까요? 그렇게 좋다는데 코인계의 중요한 분들이나 영향력 있는 분들은 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파이가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면 연일 화제가 되고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건가 보네요 라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 파이 프로젝트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산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현 위치가 어디인지 좀 객관화를 시켜서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이 커뮤니티에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혁신을 왜 아무도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스캠이어서 그런 건지 여러 의문점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현재 보시는 이 차트는 2023년을 앞두고 아크인베스트사에서 분석한 자산시장의 규모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글로벌 부동산 규모가 당시 약 280조에 달하고 있고, 글로벌 부채가 123조, 그리고 글로벌 M2 광의통화의 규모가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시장의 총 규모가 또 이런 지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의 규모는 여기서 고작 1조 달러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암호화폐의 전체 사이즈가 전체 자산시장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는지, 일단 이것을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트는 암호화폐가 약세장이었을 때 만들어진 차트였고요.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 시총이 이것의 2배는 넘습니다. 그래도 약 2조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작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 아크인베스트 자산운용사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1조, 2조 달러에 멈춰져 있는 암호화폐 자산시장이 2030년쯤에는 무려 25조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약 25배 이상 성장할 것이고, 금의 시가총액을 가뿐하게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도달을 하면요,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만 하더라도 무려 5조 달러 이상의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아크인베스트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팩트로만 보면요, 현재 전체 자산시장 중 암호화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쉐어는 매우 작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자산시장을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 중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를 확인해보면 이제 오늘자 지금 기준으로요, 자산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현재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은 도미넌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와 이더리움이라는 존재가 이 암호화폐 시장 규모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암호화폐의 지금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이제 아무리 기술의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가는 업데이트일 뿐, 이런 이슈들이 전체 자산시장을 뒤흔들 만한 이슈까지로 발전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리움 정도만 현재는 자산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립토 시장을 잠시 벗어나서 흔히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는 이런 3프로 같은 유튜브 채널만 보더라도 가끔 소개되는 암호화폐 이 주제를 한번 시청을 해보면요, 비트코인, 그 다음 이더리움 이 얘기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주 가끔 리플 정도만 언급이 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소개가 전혀 되고 있질 않고, 소개가 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보시더라도요, 이런 대접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1월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고 여러 이제 레거시 금융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지,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항상
위험 자산이자 돈 세탁의 지표 또는 가치가 언젠가는 영원으로 추락할 튤립 버블 정도로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 사망선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선 영향력이 꽤 있는 미디어와 그런 전문인들이 비트코인을 비판하고 거의 비난에 가까운데요. 왜 이런 비트코인이 스캠인지, 가치가 없는 자산인지 이제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저장하고 그런 기록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77번이나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을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거의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내린 정도로 큰 비난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망 선고라는 사이트로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의 존재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인정을 받아오지 못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위상을 한 번에 뒤집어 놓은 인물이 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레리 핑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일 뿐이고 본인들의 큰손들, 즉 부자 고객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을 정도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 왔었습니다. 레리 핑크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 동일한 스탠스를 취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장점을 미디어에서 소개를 하고 투자를 권유를 하고 어떤 이 블록체인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이 암호화폐는 워낙 위험 자산군에 속해 있고 든든한 지원군이 없었던 만큼 소개가 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4년 들어서 이제 레거시 금융권에서 이제 비트와 이더까지는 어느 정도 포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이제 알트코인은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이 프로젝트는요, 일단 암호화폐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여러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기 위해서,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숙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파이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탈중앙화가 될 수 있음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 상장이 되어서 시장에서 파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 미디어에 증명을 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이런 파이 생태계의 이야기나 뉴스들은 모두 사전 준비 작업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파이 프로젝트가 미디어에 주로 소개가 될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파이의 이 시가총액이 이 크립토 시장의 메이저 알트 안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죠.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경우 이 시가총액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일단 크립토 이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이 파이 프로젝트를 언급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물론 관련 전문인들도 이 파이 프로젝트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가 이 메이저 알트코인 이 시총대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이가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흡사한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저는 월드코인을 최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시작된 꽤 시간이 된 프로젝트고요. 이미 매우 이른 시간에 이 오브라는 기기를 사용을 해서 홍채 인식을 통해서 토큰 분배를 해왔지만 파이와 함께 매우 조용하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월드코인이 미디어에서 언급이 된 시기는 작년 7월경이었습니다. 여러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되기 시작한 후부터 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미디어에서 엄청난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초반에는 월드코인의 문제점, 여러 리스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에 대해서 또는 이 샘 알트만에 대한 윤리의식 문제 등등으로 미디어에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도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익숙해져 있던 크립토 전문가들이 초반부터 이런 색다른 프로젝트를 인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크립토 시장도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코인의 열기가 식지 않자 미디어에서는 이 현상을 하나의 열풍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파이 또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거래소 상장이 되면 이 월드코인과 매우 흡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후 상장이 되면 수많은 국가에서
이 오프라인에서까지 여러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다시 한번 퍼레이드를 진행할 확률이 높고, 초기에는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기사들, 이런 파이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기사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탈중앙 KYC 시스템을 트집 잡는, 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기사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6개월, 1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하나의 글로벌한 이슈로 소개를 하는 미디어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파이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지도 않았고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지금 시작을 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파이의 거래소 상장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켜보았을 때는 아직도 이 파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구나 암호화폐 시장 밖에서 또 보았을 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파이를 리뷰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파이는 현재까지는 매우 조그마한 시장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현재를 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파이의 미래 잠재력을 보고 들어온 개척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왜 지금 이 미디어에서 파이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만의 파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올해 이 파이 생태계는 얼만큼 달라지고 좀 더 발전해 왔을까, 이런 것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2, 3년 전 댓글만 보더라도요, 이 파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1파이는 100원 이하의 몇십 원대에서 거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는 이론도 되기 힘들 것이다,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파이 코인을 이 분배는 해주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코인으로 어떤 안정적인 거래를 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 이 코인은 가치가 이 제로로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P2P 사례를 만들어 오기 시작을 했고, 결제 매장이 지속적으로 이런 거래 사례를 만들어 오에 따라 파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커뮤니티에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파이가 엄청난 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거래소 상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커뮤니티가 파이에 이런 가치를 부여했다라는 자체가 저는 매우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많은 커뮤니티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파이를 받아들이고 거대 커뮤니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질문자님의 질문을 보면요, 또 한 가지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 파이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크립토 유튜버 벤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미 파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왔었고요. 꽤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왔었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파이 프로젝트를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부분은 파이의 백서를 정독을 해보고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 크립토 전문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그의 영상 중 하나를 보여드리자면요. The emulator will be shut down and the network will be allowed to operate on its own. Similar to other cryptocurrency projects, as previously mentioned, Pi Network's team chose to build a consensus algorithm on top of SCP, which is implemented within the Stellar network. This has to be highlighted twice because very few projects have been built on Stellar thus far.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 국내에서 암호화폐 전문가 또는 유튜버라고 해봤자 사실 어떤 프로젝트가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지를 않으면 언급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암호화폐는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몇몇 안 되는 암호화폐 유튜버들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추종자들이 굳이 현 상황에서 파이를 언급해 주길 기다릴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다양한 이 프로젝트를 중립적으로 리뷰를 해주기로 유명한 비트슈아님 같은 경우 예전에 파이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리뷰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팩트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우리 파이 커뮤니티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댓글 공격을 많이 또 시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 비트슈아님 이 채널 댓글에 엄청난 또 댓글들이 또 악플들이 달렸었고, 그래서 비트슈아님도 아마 상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슈아님이 직접 감정 소비가 너무 좀 심해서 이 파이를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다, 이런 언급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 영상을 비공개로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 커뮤니티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얼마큼 큰가? 그게 가치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3,500만 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나보다 했는데 야, 이 정도면 도지코인의 지갑 개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방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뭉쳐서 뭔가 움직임을 일으킨다면 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국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도 결국 이 대중들의 지지와 관심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프로젝트를 다룸에 있어서 여러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면 또 감정 소비가 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좀 망설여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KYC 통과가 지금 되시고요. 지금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체크리스트에서 8번까지 모두 완성을 했고 녹색이 되었다면 이제 9번만 완성을 하면은 이제 모두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마이그레이션이 완성된다라는 것 개인마다 각자 다른 시간대 마이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있으십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그 파이코인을 지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날부터 14일이 지나서야 그 파이코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락업이 되지 않은 코인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사용 방법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갑으로 코인을 마이그레이션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총 2393개의 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았고요. 그중 2150개는 락업이 걸려있고 오직 238개 정도의 코인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가 락업을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수의 238개 코인도 14일 동안은 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유예기간으로 묶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늘 새벽에 14일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38개의 코인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지갑에서 이 탭을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보라색의 이동 버튼이 더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잠김 표시만 있었는데 이제는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 가능한 잔금으로 옮기겠냐라는 확인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보라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성공적으로 제 잔금의 유예기간이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에 업데이트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이동하였다 이런 표시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체크리스트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는 단계가 8번에서 6번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KYC를 통과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추가가 되는데 완성 시기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이 된 후 14일 후에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파이코인을 이동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 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